이란이 중동 지역의 미군 보복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위협하자 미국은 이란 정권 교체까지 언급하고 나서 확전될지 협상이 이루어질지 중대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따른 여파로 친이란 과격분자들이 보복 테러에 나설 우려가 높아져 주요 대도시들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교통단속에 걸렸다가 체포 추방되는 사례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의 로그인 정보들이 160억 건 이상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2, 3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90세 이상 시니어 참전 용사들을 위한 쌀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벙커버스터 폭탄 세례를 맞은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들의 보복 공격을 가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위협하자 미국은 이란 정권 교체까지 언급하고 나서 확전이냐 협상이냐 중대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격 능력이 제한적이고 다른 중동 국가들이 협상을 외치고 있어 중동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한밤의 망치작전으로 첫 벙커버스터 폭탄을 14발이나 쏟아붓자 이란이 결사항전을 외치면서 반격 보복에 나서고 있어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이 본격적인 전쟁으로 확전되고 장기화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이란 본토 공격일부터 이란이 핵개발을 완전 포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고 보복에 나서면 더 크고 더 쉬운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될 것으로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Ira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If they do not, future attacks will be far greater and a lot easier. 이에 맞서 이란은 23일 중동 지역 최대 미군 기지인 카타르 소재 알 우데이드 미 공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카타르 공군 기지에는 이 지역 전쟁을 지휘하는 미 중부군의 현지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타르 정부는 자체 방공 시스템으로 이란 미사일들을 요격했다고 밝혀 큰 피해를 입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펜타곤은 이란이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여러 발로 카타르 소재 미군 기지를 공격해왔다고 확인하고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들을 공격하는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왔습니다.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들을 공격하는 보복에 나서기 시작해 중동 주둔 미군 4만여 명의 초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미 중부군 현지 사령부가 있는 카타르에 1만 병력이 주둔하고 있고 쿠웨이트에는 가장 많은 13,500명이 진주해 있는 등 4만 7천 명이나 이란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 있습니다. 이란은 또 호르무스 해협을 봉쇄하는 카드도 의회 의결을 마치고 최고 지도자 승인만 남겨놓아 여차하면 해협 봉쇄에 나설 태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스 해협은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해상 수송량의 35%, 전체 생산량에서는 20%나 통과하는 곳이어서 이곳을 봉쇄하면 국제유가가 $100 내지 $130까지 폭등하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인도가 결정적인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제디 벤스 부통령이 나서 이란이 호르무스 해협을 봉쇄한다면 자국 경제부터 파괴시키는 자살 행위가 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제한적인 발언을 하는 것과는 다소 달리 SNS를 통해서는 이란의 현 정권이 이란을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느냐며 이란 국민들을 뒤흔들려는 언급까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반격 능력과 옵션이 마땅치 않은 데다가 그동안 대리전을 시켜온 저항의 축들인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괴멸 수준으로 전락해 미국과의 성전을 선포하고 확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아랍 국가들이 종파가 다른 이슬람 수니파들이 다수이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더 우려하며 협상을 촉구하고 있어 중동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따른 여파로 친이란 과격분자들이 보복 테러에 나설 우려가 높아져 워싱턴 DC와 뉴욕시,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대도시들의 테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테러 위협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사이버 공격에서 종교나 문화 행사장에 대한 테러 공격을 자행할 가능성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이란 본토까지 공격하며 중동 전쟁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함에 따라 미 본토에서의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며 주요 대도시들에서 테러 경계령이 발령됐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FBI 등은 각 사법당국에 내려보낸 긴급 공지 블러틴에서 구체적인 테러 기도 첩보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미 본토에서 테러를 자행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 테러리즘 자문 시스템은 미국민들에게 공지한 테러 경계령에서 미국 내에 있는 이란 옹호 해커들과 극단주의자들이 여러 형태의 테러 공격을 가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친이란 테러 행위는 워싱턴 DC와 뉴욕시,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들에서 극단주의자들이 유태계를 노리는 혐오 범죄, 무차별적으로 미국 대중을 겨냥한 폭력 테러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시스템을 해킹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농 국토안보부 장관은 군사 충돌의 시기에는 미 본토에 대한 테러 공격의 위협이 크게 높아진다면서 국가 안전을 유지하고 미국민들에게도 위협을 알려 철저히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사법당국은 2020년 이래 미 본토에서도 여러 건의 친이란 과격분자들의 테러 모의가 적발돼 사전 분쇄된 적이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따라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이 성전을 선포할 경우 미국 내에서 살고 있는 친이란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이 독립적으로 폭력 사태나 테러를 자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미국은 특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이 경찰 병력과 테러 방지 장비들을 대폭 증강 배치하고 초고도의 테러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은 정부 주요 기관들과 의사당, 법원, 관광 명소들, 교회와 문화재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력과 장비를 증강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추가 경찰력과 장비들을 투입해 종교, 문화, 외교 시설에 대한 순찰과 테러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공공안전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사전에 포착해 제거하기 위해 특별 경계령을 내리고 예배 장소와 커뮤니티 행사, 민감 지역에 대한 경계 태세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 단속을 어겨 지역 경찰에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불법 체류 여부가 확인되면 체포되는 방안이 급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 단속국과 협약을 맺고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동참하고 있는 지역 사법 당국은 현재 40개 주 719곳으로 5개월 만에 4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이제 교통단속에 걸렸다가 체포 추방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법당국이 연방 고유권 아닌 이민단속에 동참하려면 국토안보부 아이스와 287G 프로그램 참여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6월 20일 현재 아이스와 287G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 사법당국은 40개 주 719곳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5개월 만에 419%나 폭증한 것으로 아이스가 밝혔습니다. 특히 세 종류 가운데 태스크포스는 교통단속만으로도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해 연방당국에 넘겨 추방시킬 수 있어 지역경찰이 연방이민단속국 요원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경찰 등 사법당국은 30개 주 348곳이나 됩니다. 버지니아의 스테이트 폴리스 주경찰은 아이스와 태스크포스 협약을 맺어 교통단속만으로도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해 연방당국에 넘길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 때는 교통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에게 불법 체류자인지 조사해 체류 신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체포해 연방당국에 신병을 넘기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국경에 배치된 주방위군 병력에게 태스크포스 협약을 체결해 군인들이 직접 불법 체류자 체포에 나서 있습니다. 테네시 고속도로 순찰 때는 교통위반에 걸린 부부 가운데 운전한 부인은 합법 체류 신분이어서 그대로 가게 했으나 옆자리에 있던 라티노 남편은 불법 체류자로 드러나자 체포해 추방 절차에 넘겼습니다.
이 남편은 미국서 25년이나 살아오고 자녀 3명을 두고 넷째를 임신 중인데 가족들만 남겨두고 모국으로 추방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지역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이 200명을 넘고 있는데 그중 95명은 형사범죄 기록을 갖고 있었으나 70명은 범죄 기록이 하나도 없었고 31명도 추방됐다가 다시 재입국한 불법 체류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이민단속국과 협약을 맺고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동참하고 있는 지역 사법당국들이 가장 많은 주들을 보면 압도적 1위는 플로리다로 295곳이나 되며 2위는 텍사스로 9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 조지아주에 33곳, 노스캐롤라이나에 22곳, 버지니아에 21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뉴욕주는 6곳에 불과하고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오레곤, 일리노이 등 민주당 하성들에서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의 로그인 정보들이 무려 160억 건 이상 유출된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촌 인구보다 2배로 1인당 2건 이상 로그인 정보가 유출됐음을 의미해 대대적인 비번 변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로그인 정보가 상상을 초월한 규모로 유출돼 온라인상에서 떠돌고 있어 2차, 3차 피해가 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뉴스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 현재 온라인상에서 떠돌고 있는 로그인 정보들은 무려 160억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유출된 것은 아니고 수년에 걸쳐 정보 도둑들이 여러 차례 훔친 로그인 정보들을 누적한 수치로 사이버뉴스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촌 인구 81억 명보다 2배나 되는 것으로 1인당 2건 이상의 로그인 정보가 유출돼 떠돌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출된 로그인 정보들은 각종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의 로그인 정보들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의 지메일과 크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애플의 아이디 정보들이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인 듯 애플사는 애플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메시지를 기기장에 띄우고 비번 변경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몇 가지 보안 강화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애플의 권고처럼 즉각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둘째, 같거나 비슷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여러 가지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자주 잊을 수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 매니저나 패스키를 사용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문을 등록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한 번에 로그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와 이메일을 미리 등록해놓고 전화 메시지 임시 숫자를 받아 게시해야 로그인할 수 있는 최소 2단계 인증 제도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6.25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으면서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어떤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되새겨보게 되는데요. 75주년을 맞는 만큼 참전용사 대부분이 90세 이상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있어 더욱 각별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훈의 달을 맞아 6.25 참전유공자회에서는 참전용사 독거노인들을 위한 쌀 전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다가오는 6월 25일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꼭 75년이 되는 날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비극적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매년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보훈의 달인데 특히 올해는 75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전쟁을 직접 겪은 참전 유공자들은 대부분 90세를 훌쩍 넘긴 노령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생활조차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연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통합노인연합회, 버지니아 한인회 주최로 보훈의 달을 기념해 지역의 유공자와 독거노인들을 위한 쌀 전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간소하지만 진심이 담긴 방식으로 직접 거동하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쌀 상품권을 전달하거나 쌀을 배달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올해의 쌀 전달 행사도 단순한 나눔을 넘어 참전 유공자의 삶과 명예를 기억하는 작은 실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맙죠.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것이. 더구나 지금 보훈의 달이 돼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소총도 오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때가 좋은 거죠. 딴 데는 이제 기억하지
기억하는 사람이 적고 우리를 기억하고 이렇게 불러주니 고마운 거지 뭐. DC의 단체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억해주는 단체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전유공자 회원 대부분이 90세를 넘긴 고령자이기에 생활 전반에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이번 쌀 나눔이 그분들께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75주년 6.25 참전 유공자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6월달 보훈의 달 행사를 갖다가 워싱턴 통합노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지탱하고 있는 것도 6.25 참전 유공자 회원들이 전부 다 90세가 되는 노인들 노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사할 때마다 6.25 참전 유공자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보훈의 달을 계기로 동포사회 전체가 경로우대 정신을 되새기고 참전용사와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민 생활 속에서 한국전 참전 유공자들의 존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기억과 고귀한 희생을 후세에 전달하고 보존하는 일은 국가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몫이기도 하다며 6.25 75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누가 이분들을 기억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